엔비디아 CEO 젠슨 황 방한 소식이 있었고 또 한국 국민을 기쁘게 할 발표 이런 예고도 있어서 큰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맞아요. 기대감이 엄청났었죠. 그런데 이 엔비디아가 단순히 칩 제조사를 넘어서 자료에 따르면 거대한 AI 제국 건설을 꿈꾸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인가요?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를 그냥 AI 칩 잘 만드는 회사,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자료들을 좀 종합해서 보면 그건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단계가 AI 연산 능력을 제공하는 반도체 공급이었다면요. 2단계는 이 칩들을 쫙 모아서 AI 개발이나 운영을 위한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하는 겁니다. 아,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네. 그리고 최종 3단계 목표는 이 모든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현실 세계랑 상호작용하는 AI 디바이스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나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룰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시장까지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피지컬 AI라는 개념인데요. AI가 디지털 세상을 넘어서서 이제 물리적인 현실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대를 열겠다. 이런 구상인 거죠. 오, 피지컬 AI. 약간 애플이 하드웨어 만들고 소프트웨어 만들고 서비스 생태계 구축하는 거랑 좀 비슷하게 들리기도 하네요. 네,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거대한 AI 제국 건설에 왜 하필 한국 기업들이 핵심 파트너로 거론되는 걸까요?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단순 부품 공급사를 넘어서는 역할이 기대된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네, 바로 그 점이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한국 제조업이 엔비디아의 야망을 실현하는 데는 여러모로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첫째로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들 있잖아요. 특히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 이 공급 능력이 한국이 정말 탁월하죠. 아, HBM? 네, 자료에서도 HBM4 콜 테스트 통과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거든요. 이 HBM이라는 게 AI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 이동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라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가 정말 사활이 걸린 문제인 거죠. 아, 그러니까 HBM4 같은 고성능 메모리 공급 능력이 엔비디아 AI 전략의 어떤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확 날개를 달아줄 수도 있는 그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사업을 확장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대규모 고객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체적으로 AI 역량을 강화하려는 한국의 대기업들, 바로 이 기업들이 잠재 고객이 되는 거고요. 아하. 셋째, 엔비디아가 말씀드린 피지컬 AI 시대를 열기 위해서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최종 디바이스 생산으로 나아갈 때 한국 기업들의 그 뛰어난 제조 역량,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관리 능력, 이런 게 꼭 필요하게 됩니다. 네. 심지어는 엔비디아가 설계한 칩을 위탁 생산을 파운드리 파트너로서의 가능성까지도 열려 있는 거고요. 위탁 생산까지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게 AI 팩토리 협력인데요. 이건 단순 부품 공급을 넘어서는 거예요. 아예 AI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를 함께 구축하는 훨씬 더 깊은 차원의 파트너십을 의미하는 거죠. 와, 그러니까 엔비디아에게 한국 기업들은 그냥 부품 사거나 파는 관계가 아니라 클라우드 고객이면서 동시에 로봇이나 부품 공급자, 또 잠재적인 생산 기지까지 될 수 있는 정말 다층적인 파트너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젠슨 황이 그렇게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던 거군요. 네, 그런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층적 관계의 정점에 현재 가장 뜨거운 테마로 떠오르는 것, 이게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인 거죠. 맞아요. 자료에서도 현재 로봇 관련주 상승의 핵심 동력으로 휴머노이드를 딱 지목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흥미로운 건 지난달에 젠슨 황 자녀들이 한국을 찾았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엔비디아 내에서 로보틱스 분야의 핵심 인력이고 방한 목적 중 하나가 휴머노이드 관련 사업 현장 점검하고 컨퍼런스 참석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엔비디아가 이 분야에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주는 대목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부각되냐면요. 기존 산업용 로봇하고는 좀 달라요. 인간이랑 같은 환경에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현대차 같은 기업은 공장 자동화를 넘어서서 인간형 로봇을 생산 라인에 투입하는 걸 고려하고 있거든요. 이게 또 고령화 사회의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한 어떤 잠재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고요. 아, 노동력 대체까지? 네. 엔비디아는 여기서도 그 생태계 전략을 구사하는데요. 자체 로봇용 칩 모듈을 개발하고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운영체제 격이죠. 아이작이라고 하는 로봇용 파운데이션 모델을 제공합니다. 아이작이요? 네. 이 아이작은 단순히 명령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스스로 학습하고
좀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게 만드는 핵심 소프트웨어인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모든 걸 통합한 로봇 완제품 시장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로봇의 하드웨어 설계부터 핵심 소프트웨어,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완제품까지 다 아우르는 일종의 토탈 로봇 솔루션 제공자가 되려고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에서 그 노키아 지분 투자 이야기도 잠깐 나오던데 이것도 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단순 통신 기술 확보를 넘어서 노키아의 기술력을 활용해서 AI 스마트폰이라든지 로봇 같은 최종 디바이스 개발에서 협력하려는 포석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그 지정학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아, 지정학이요? 네, 미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계속 견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신뢰할 수 있는 제조 파트너로서 한국의 전략적인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 점도 자료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군요. 자료에서는 또 글로벌 선두 휴머노이드 기업들의 양산 시점이 내년 상반기로 임박했다 이렇게 분석하는데요. 그럼 지금까지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였다면 이제는 실제 누가 누구한테 부품을 공급하냐, 누가 위탁 생산을 맡냐 하는 이 공급 계약 이슈가 시장의 핵심 동력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기업들의 역할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옵티머스나 엔비디아 협력사들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갈 때 삼성전자나 현대차 그룹 같은 국내 대기업들이 그 로봇 완제품의 위탁 생산, CMO를 맡거나 혹은 위탁 생산이요? 네, 아니면 로봇의 눈 역할을 하는 카메라 모듈, 주변 환경 감지하는 센서, 정교한 작업 수행하는 로봇 손이랑 발, 그리고 로봇의 심장인 배터리 같은 이런 핵심 부품들요. 이걸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기존의 자동차나 스마트폰 부품 공급망을 로봇 산업으로 확장하거나 전환하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자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국내 로봇 기업들을 주목하고 있나요? 좀 알려주시죠. 네, 대표적으로 두 곳이 언급되는데요. 첫 번째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아,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 인수 얘기 나왔던 곳이죠? 네, 맞습니다. 그 인수 추진 소식 이후에 주가가 한때 40배까지 치솟았던 전력이 있죠. 물론 최근에는 다소 주춤했지만요. 자료에 따르면 외국계 증권사들의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다시 로봇 대장주로서 수급이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니, 40배라니 정말 엄청났네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강점 때문에 그렇게 주목을 받는 걸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단순히 협동 로봇뿐만 아니라 방산이나 의료용 로봇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단기적으로 매출 10배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10배요? 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이미 갖추고 있으면서도 중국 기업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갖춘 로봇을 출시하겠다. 이런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자료는 삼성전자, 자체 납품뿐만 아니라 삼성의 글로벌 빅테크들이랑 맺는 파트너십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자연스럽게 글로벌 휴머노이드 공급망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삼성 생태계에 편입되면서 글로벌 무대로 바로 나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군요. 그렇죠. 자료에서 또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다면 SK에는 유일 로보틱스가 있다. 이런 표현도 나오던데 이 기업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유일 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 특히 로봇 자동화 시스템 분야에서 탄탄한 기술력을 쌓아온 기업입니다. 휴머노이드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로봇 제조에 필요한 핵심 부품 상당수를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로봇 시스템 통합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휴머노이드 분야로 확장할 잠재력을 높게 평가받고 있는 거죠. 핵심 부품 내재화요? 네. 실제로 자료에 따르면 SK그룹하고 휴머노이드 공동 개발을 진행 중이고요. 최근에 신공장을 준공해서 생산 능력을 무려 10배나 확대했다고 해요. 그래서 향후 SK그룹과의 시너지를 통한 매출 급증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 생산 능력을 10배마요? 대단하네요. 그럼 두 기업 모두 각각 삼성, SK라는 이 거대 기업과의 연결고리가 핵심 포인트로 작용하는 셈이네요. 네, 바로 그 점이 자료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이 기업들이 단순히 개별 회사로서 성장하는 걸 넘어서서요. 삼성과 SK라는 그룹 차원의 지원,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술 개발이나 생산 능력 확보,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깔려 있는 거죠. 이건 앞으로 펼쳐질 휴머노이드 로봇 생태계 경쟁에서 이 기업들이 과연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네, 단순히 부품 공급사나 하청 생산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핵심적인 파트너로 발돋움할 것인가는 점이죠. 자,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죠.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AI 혁명의 다음 단계는 피지컬 AI,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게 강력한 성장 테마로 부상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한국의 대표 제조업체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유일 로보틱스 같은 로봇 전문 기업들이 핵심 파트너자 수혜자로 주목받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자료에서 인용한 JP모건의 분석과도 맥이 닿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JP모건 분석이요? 네, JP모건이 코스피 지수의 중장기 목표치를 5,000포인트, 심지어는 6,000포인트까지 제시한 주요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즉, 한국 기업들이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빅테크와의 AI 파트너십을 통해서 단순한 제조 강국을 넘어서 이제는 AI 혁신 파트너로서 위상 변화를 겪고 있다는 점이죠. 위상 변화. 네, 이건 한국 경제와 증시 전체의 어떤 레벨업 가능성을 시사하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본 이런 내용들이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거대한 흐름, 또 그 안에서 펼쳐질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을 여러분이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글로벌 AI 리더들과 한국 제조업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이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 구현을 위해서 이렇게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면요. 과연 이 AI 파트너십이 다음으로 가져올 혁신적인 변화는 어떤 산업, 또 어떤 기술에서 나타나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